네, 오늘은 부모 양육 코칭 10번째 시간으로 예민한 아이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민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먼저 하자면 예민하다는 것은 이제 오감각의 자극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반응이 강하게 나오는 또 예민하게 나오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예민하다고 많이 인식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들이 대체로는 청각 자극, 소리에 민감하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미각 안 먹는 거, 또 뭐 이런 질감의 음식은 먹지 않는다. 이게 촉각. 예. 그래서 뭐 부들부들한 거라든지 촉촉한 거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축축한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별히 뭐 어떤 특정 컬러만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시각적인 부분에 예민함이라든지 독특한 어떤 특성들을 보이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냄새에 민감한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공공장소에 이제 가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청각과 미각과 후각, 촉각, 시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에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자극이 생겨도 이걸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정에서 좀 지도를 하시는데 까다로운 아이라 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자신이 굉장히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 만한 일들이 아닌 것으로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본인이 힘들다고 느끼는 만큼 이제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반응을 해주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지나치게 막 울거나 또 이제 몸으로 신체화로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고 계속 체크하고 내가 원하는 그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식의 이제 모습들을 보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것들을 조금 느끼는, 너무 까다로워서 이런 아이들이 집단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이제 이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감정이 매우 이제 섬세하고 그런 아이들이라서 감정을 표현하고 뭐 섭섭한 거나 불편한 것들이 다 이제 감정으로 표현되어지기보다는 이런 감각적인 불편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외현화된 어떤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요구하는 행위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민함이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가 나한테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이고 또 이런 어떤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데,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님한테 요구를 할 때 나도 좀 관심 가져줘, 나한테도 좀 이렇게 좀 집중해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어려우면 또 그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에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아이 그 스타일로 엄마 나는 이게 필요해, 이게 불편해, 이거 바꿔줘, 이런 식의 자잘한 요구들로 자신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유도하는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의 공통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일단은 감정이 매우 섬세하고 그 감정 영역에서도 예민하더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감정 부분만 섬세한 것이라고 보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민감성의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민감한 경우에는 저희가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후각이나 아니면 청각, 이 촉각의 민감함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런 부분이 과도하게 예민하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는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촉각에 대한 어떤 불편감들을 너무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이런 촉감의 어떤 불편함, 촉각적인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게 된 시작, 또 계기가 무엇일까, 그 원인을 이제 우리가 파악하는 데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대인관계 과정에서 손해가 될 때는 적절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아이가 지나치게 예민하고 어떤 특정 영역을 이제 바로
이렇게 돌보는데 집중한 나머지 다른 영역에서 지금 뭔가 큰 어떤 그 손해를 보거나, 예를 들어서 후각의 민감함이라든지 촉각의 민감함 같은 어떤 특정 감각의 민감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학교를 안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교육 장면이라든지 이제 어떤 장소를 이동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방법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일상생활에서의 큰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들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정이 예민하고 또 부모님은 또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둔감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각종 구체적인 것들을 이유를 들어서 이 둔감한 부모님한테 나한테 신경을 써야 된다고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어떤 감정적인 소통이라든지 돌봄과 관심에 대한 어떤 요청 행위로 이런 감각적인 예민함 의 어떤 주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가 관심을 끌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 아이의 어떤 관심 끌기 행동을 표면적으로는 해결해 주시되, 이 아이에게 미흡했던 공급하지 못했던 우리의 그 잘못된 어떤 양육 방식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이가 그 요구하는 행위의 밑에는 무엇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바라고 있는 것인지, 이 아이가 원하는 바로 그 가려운 그 부분을 우리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섬세하기 때문에 이 섬세한 아이들이 이제 좀 제대로 이렇게 케어받지 못한 무시된 감정이 있다면, 그런 감정을 돌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이렇게 양육자와 아이 사이에 이런 소통의 어떤 어떤 불충분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어떤 성장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원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유전적으로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렇게 나쁘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의 왜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음악가,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소리에만 민감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런 후각이라든지 아니면 미각 같은 다른 감각기관에서도 민감한 것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저희가 많이 있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둔감한 사람보다 어떤 감각에서 특별한 어떤 재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불편함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을 얼마든지 생산적으로 잘 삶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먹는 거라든지, 그 사람이 예민하게 느끼는 어떤 그런 감각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일반인보다는 불편감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아마 청각에 민감한 사람들은 소음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악보에 맞지 않게 연주되어지는 적절치 않은 어떤 그런 연주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듣게 되면 피곤하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노출되는 시간 안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받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높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좀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서 좀 쉬는 시간, 자기만의 시간,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 아이를 이렇게 케어해 주시는 것도 예민한 아이를 적절하게 키우는 어떤 방법이겠죠. 공동생활을 우리 사람들은 많이 하지만 이렇게 유전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따로 또 같이 하는 시간 중에서 이 따로 있는 자기만의, 자기가 세팅한 시간 안에 놓여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게 아이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어린 시절에 잦은 질병을 이렇게 잔병 치레를 한다든지 이렇게 체질이 약한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예민합니다. 여러분도 종종 이제 몸이 안 좋아져서 조금 또는 임신을 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굉장히 몸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왜 냄새, 음식 냄새에도 굉장히 역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추운 거, 더워지는 거, 아니면 이런 짠 거, 매운 거, 아니면 밝은 거, 너무 어두운 거, 이런 것들에 여러분이 조금 더 예민해지고, 그런 거에 병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감기가 온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몸의 반응들이 훨씬 더 내가 건강할 때보다 심하게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잦은 질병이나
질병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든지 몸이 약하다는 얘기겠죠. 체질이 허약한 사람들도 감각이 예민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몸이 귀찮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다른 자극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소화해낼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질이 허약한 아이들, 잦은 질병에 노출이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한 이제 좀 뭔가 이 배려,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이런 그 일시적인 시기 동안 또 그것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예민한 시기를 거쳐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게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습관이 되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불편한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를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불편하다는 거를 양육자가 알았다라는 걸 이렇게 알려줘서 아이가 이제 이 사인이 상대에게 전달이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이 될 거야 하는 어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과보호하거나 걱정이 많아서 과민하게 아이를 키우는 경우, 예, 사실 이런 경우는 저희 이게 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와 좀 다르게 사실은 이게 장기화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예민하고, 그래서 아이를 예민하게 길러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부모님의 그런 어떤 양육 철학이 바뀌지 않는 한 쭉 아이가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또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신체가 예민하게 뭔가 느끼는 거라면 이런 경우는 생각이 예민한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아이와 부모가 이제 사고의 틀이라든지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의 방식들을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과보호하거나 내가 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먹지 말고 이건 하지 말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아이를 이렇게 신경 쓰는 경우에 들어간다면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모 상담이나 교육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머니 아버지의 사고의 틀이나 이제 걱정 근심의 근원이 되는 부분들을 처리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일회적인 어떤 강의보다는 내가 이런 어떤 사고가 옳다고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의 근본이 되는 어린 시절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쳤던 어떤 경험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해 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라든지 잔소리, 이런 것들도 아이를 예민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통을 하는데,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잘못된 것들을 지적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 곧 뭔가 지적,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남을 하면 뭔가 오늘은 또 뭘 지적할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굉장히 이렇게 평상시와 다르게 반응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일상을 같이 이렇게 공간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가족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형제라면 조금 주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눈만 뜨면 아이한테 이제 관심을 보이고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야,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안 좋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면 아이는 사실 부모의 이야기를 그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 듣는데 이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게요. 매일매일 똑같은 소리 또는 맨날 그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무시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늘상 듣는 얘기, 그 잔소리를 우리가 무시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잔소리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잔소리대로 행동하지 않았는데 그 잔소리가 내 마음속에 잔재하고 있어서 계속 신경이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삶은 변하지 않는데 신경만 예민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경을 쓰고 그걸 신경을 써서 행동을 바꾸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말은 들어서 신경은 쓰이는데 그 사람이 워낙에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 말을 내가 이렇게 굳이 힘써 실천하지 않으려고 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저항감이 있다 보니까 신경은 쓰면서
또 이렇게 행동은 변하지 않아서 달라지는 건 없는 이제 이런 어떤 이중의 어떤 어려움들을 또 이 자녀들이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민한데 또 예민한 아이만큼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규모 있게 까다롭게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매우 예민하고 어떨 때 보면 약간 우울하기도 하고 감정의 기복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자신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뭔가 바로잡는 데까지 에너지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이제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섭이나 잔소리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제 말로 하는 관여라는 거죠. 예, 말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이렇게 잡아 끌어서 어떤 원하는 곳으로 그 강아지를 이동시키는 게 그렇게 그 좋은 어떤 접근 방식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말로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항상 말로만 무언가를 지도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관계를 해치는데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바른 행동으로 이 아이의 행동이 변화되는데도 그렇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효과가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지나친 간섭이나 잔소리, 간섭이나 잔소리 안 할 수는 없지만 정말 눈만 뜨면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한다는 거는 내가 좀 이게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계속 이 방식을 계속 고수하면서 우리 관계가 좀 힘들어지게 되겠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위험성을 느끼시면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아이의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또는 이렇게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아이의 행동,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 계속 잔소리를 하고 간섭을 하고 하는 분들은 그럼 이거 안 하고 애를 어떻게 잘 키우죠? 이제 이런 거 질문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이유는 또 이분들도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이겠죠. 부모님이 나의 어떤 행동을 규제를 하실 때 또는 이렇게 바로 고칠 때 그때 항상 이렇게 말로 또 이렇게 규칙을 주고 될 때까지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무래도 쉽게 이 방법을 하게 되고 안 하면 불안해지니까 말하고 또 불안한 게 낫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0마디 말보다 한 번에 실천이 낫다고 이 아이가 잔소리를 해도 안 되면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책상을 좀 정리해라 이야기를 했는데 책상을 정리해라 얘기를 계속해도 책상은 항상 어지럽더라 이렇게 하시면 쟤는 엄마 말을 정말 귀뚱으로도 안 들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너무 불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벌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 몸으로 가르쳐 주는 거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책상을 정리하고 숙제를 하자. 그래서 이제 요런 책자들은 여기다 넣는 게 좋고 요런 거는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제 너가 어떻게 하는 건 줄 알겠지? 그럼 이제 해봐.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정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나서 정돈을 잘하면 칭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못하던 아이가 점점 그 영역을 잘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예전에 어떤 아이가 이제 어머니가 항상 이제 아침에 갈 때면 이 옷에 이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옷을 갖춰 입히고 그렇게 학교를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이렇게 키웠는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너도 컸으니까 네가 입고 싶은 옷 골라서 한번 입고 나와봐 이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는 아이를 먹일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아이가 입고 나왔는데 이 여자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옷을 처음으로 챙겨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쁘게 잘 입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아이한테는 컨셉이라 이렇게 옷을 뭐랄까 이렇게 여자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들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좀 갖춰 입은 이런 막 그 화려한 치마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쁜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어떤 옷을 갖춰서 그렇게 입고 딱 나왔더니 사실 뭐 옷을 뭐 단추도 잘못 깨인 것도 아니고 옷을 잘못 입은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너무 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너 그 옷 입고 학교 가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이 아이는
너가 이제 다 컸으니까 옷을 입고 나와봐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 아이의 옷이 너무 학교 가는 복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았고 뭐 정말 친구 그러니까 자신의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파티를 하는 장소에서 본인이 주인공이에요 이런 걸 표현하는 옷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렇게 면박을 받고 나니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그렇게 이게 뭔가 우리 엄마는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엄마가 나보고 해보라고 하는 그 사인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아이가 이해한 대로 반응을 했더니 그것도 못 알아듣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면박이 들어올 때 아이가 되게 주변의 눈치를 보고 예민해지는 그래서 사실은 관계에 예민한 건데 다른 여러 가지 오감각으로 예민함을 호소하는 식의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께 이야기를 할 때 옷을 다 어머니가 양말까지 갖춰줘 버릇하다가 이제 너가 혼자 입어봐 할 때 양말부터 티셔츠, 바지까지 모든 걸 갖춰 입게끔 그러니까 다 본인이 선택하게끔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좀 이렇게 급하게 아이가 혼자 옷 입는 거를 독립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표가 뭐가 있니? 어머니가 이제 항상 옷을 입힐 때 고려하였던 것들을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학교 시간표가 어떻게 되니? 그래서 오늘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할 거니까 바지를 입어야겠네. 이제 계절이 이러니까 가디건도 하나, 세트도 하나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요 바지에다가 요 양말을 신을 건데 이제 요런 티셔츠 중에서 너는 어떤 게 더 좋겠어?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한테 가르쳐서 아이가 객관식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를 또 고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예쁘게 입고 나와봐 이제 그렇게 하고 어머니는 또 할 일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중에는 티셔츠를 혼자 객관식 안 해도 잘 고르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 옷도 골라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신발도 골라 신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자기 영역들을 혼자 할 수 있는 영역들, 혼자 선택할 수 있는 영역들을 확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을 거쳤을 때 이제 예민함이라든지 아니면 그 막연한 어떤 이런 어떤 불편감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해소가 되고 분명해지면서 사실은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이 없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관리 방식들이 이 아이들한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청결하거나 규범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뭐 이런 거 있죠. 부모님한테 항상 어떻게 해야 되고 깔끔하게 어떻게 해야 되고 먹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경우는 그런 걸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학교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고 그걸 지키지 않는 아이들을 굉장히 이렇게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과도하게 예민해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 우리 가족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아닌 사람과 섞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 부모님의 지나친 어떤 규칙 강조, 부모님의 지나친 과보 이런 것들이 우리 집안 요소 중에 있었다 했을 때에는 이것은 이제 부모 변인으로 인해서 아이가 예민해지는 데 영향을 많이 미쳤을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양육 방식들을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강제적이거나 과도한 과외 활동을 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강제적인 것이 안 좋은 이유는요. 이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싫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걸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머니가 이건 너무 중요하고 이 아이가 싫다고 해도 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시킬 때에는 또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아이한테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맨날 아프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체화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과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 밖에서의 활동이 너무 지나쳤을 때 아이가 더 예민해질 수 있죠. 그래서 왜 바깥에서 무리하게 활동하면 감기 걸리는 것처럼 바깥에서 너무 많은 소음과 이런 어떤 외부 음식과 또 이런 어떤 시각적인 자극 이런 것들이 발달한 아이들한테 제공이 되면 이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특정 자극을 그냥 완전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일상생활이 이게
불편해지는, 그러니까 성인기로 치면은 약간 그 광장공포증 같은 그런 식의 공황장애 같은 그런 어떤 증세들이 이제 소화기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요즘 어머님들 말로 너무 뺑뺑이를 돌렸나? 이제 조금 너무 애인데 조금 좀 줄일까? 프로그램이 너무 많았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이들 너무 어린아이한테 너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하기 싫어?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내버려 둘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영역들이 또 꽤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이랑 조율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예민한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일단 적당한 운동이나 아니면 영양 섭취 이런 것들을 돕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식사를 잘 하면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규칙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규칙은 이런 게 몸으로 기억됩니다. 뇌에 저장되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뭔가를 계속 한다는 거는 몸에서 또는 뇌에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게끔 했을 때 훨씬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여가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서가 안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서가 안정이 되면 이 예민함들이 조금 이렇게 순화가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피부도 트러블이 났을 때 이 피부에 더 이상 자극을 안 주고 뭔가 이렇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걸 세척을 해주고 뭔가 규칙적으로 어떤 그 보습제를 발라주고 뭔가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뭔가 햇빛에도 이렇게 그 자연광에서 이런 어떤 노출을 좀 시키고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어떤 건강한 공급들을 했을 때 회복이 훨씬 더 빠른 것 같이 마음도 이렇게 트러블이 있을 때 이런 규칙적인 생활과 규칙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어떤 그 오감각의 자극들을 이렇게 조율을 해줬을 때 아이가 좀 더 빨리 이렇게 안정으로 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동이 예민해지는 자극, 특정 자극에 대해서 예민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자극을 파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특정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그 아이가 예민해하는 그 자극,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아이가 이제 이게 뭐 예민한 아이를 지도하시는 게 여러분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배운 내용들을 적용을 하는데 아이가 눈에 띄게 변화가 빨리빨리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이렇게 점점 이것들이 마음에 머리에 잦아들어서 완전히 이 패턴이 바뀔 때까지 이렇게 신뢰하고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땅히 여러분이 건강한 어떤 회복을 위해서 이제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그 영역들을 실천을 해주시면 이 아이들이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좀 더 안정을 취하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자극, 무슨 자극에 이 아이가 예민해지나 그리고 그 자극을 줄이기 위한 일상에서의 지혜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의 양육 방식을 변화시키는 거는 많은 예민한 가정의 부모님들의 경우에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게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민한 아이의 예민한 또 불필요하게 예민했던 부모님의 이 양육 방식들을 변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지적인 놀이보다는 다른 사람과 몸을 함께하며 움직이는 그런 활발한 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예민한 거는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더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와 관계하다 보면 까먹습니다. 내가 예민하기로 결정했던 그 내용이 지나갔는데도 예민한 반응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이런 어떤 뭐 이렇게 화면상의 어떤 뭐 이렇게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화면상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마치 이렇게 오늘은 뭐 갖고 불편할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고민하고 계속 찾고 이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음료수를 마실 때
여기 뭐 컵에 뭐 이렇게 잘못된 게 이렇게 묻어 있지 않을까? 이게 음식에 혹시 뭐 이렇게 잘못된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항상 만약에 먼저 생각하고 그런 게 있을까 하여 고민하면서 음식이나 음료를 마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좀 틀리겠죠? 근데 이제 이 그 예민한 사람들은 가장 안 좋은 일, 내가 싫어하는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하고 어떤 것들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그런 고민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하는 시간들을 여유를 주지 마시고 몸으로 뭔가 참여하는, 그래서 일단 부딪혀보고 실천해보고 하는 활동들을 이 아이가 몸으로 먼저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면은 이 예민한 아이들이 이런 그 생각에서 이렇게 신체화로 이렇게 표현하고 소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뭔가 안전에만, 또는 안정과 안정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이 에너지를 쏟았던 부분들이 점점 확장이 돼서 이제는 좀 활발하고 좀 소통도 하고, 어떤 영역에서는 이제 마치 우리가 이렇게 공기를 들어 마실 때 먼지도 같이 들어 마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불쾌 자극들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넘기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여유 있는 관점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 예민한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예민했는가, 왜 예민해졌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